흔히 KTA 첫 주차 훈련병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Sorry Sergeant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로라도 이 멘트를 외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심한 얼차려를 받게 되는데요.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멘트를 치셔야 됩니다. 카투사에 지원하길 고민하시는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혹은 이 영상을 카투사 합격 발표일이 지나서 찾아오신 분들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다가오는 7월에 카투사 지원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요새 양산형 쇼츠 중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싸그리 무시하시고 이 영상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역하고 막 한 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훈련소에서의 생활과 꿀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 대본을 보고 전달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카투사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를 줄임말로 쉽게 표현하여 주한 미 8군에 증강된 한국군을 뜻합니다. 육군에 속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육군훈련소, 정확하게 말해서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웬만해서는 유급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치지만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허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후반기 훈련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패급으로 찍히게 된다면 여러분의 훈련소 생활은 정말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배운 정보들은 사실 자대에 가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을 미군식으로 새로 받기 때문인데요. 카투사를 대상으로 후반기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논산에서의 훈련을 수료하신 여러분은 평택에 위치한 험프리즈 부대로 이동하게 되어 3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곳을 Catoosa Training Academy KTA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높은 강도의 체력 단련, 군사 용어 교육, 그리고 군사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선 얄짤없습니다. 하나의 시험에서라도 기준 미달이 난다면 여러분은 유급 대상자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3월 기수라면 4월 기수와 함께 훈련소를 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유급 이후 한 번 더 기준 미달로 유급 대상자가 된다면 더 이상 유급이 아닌 원복이 됩니다. 한국군 최전방으로 재배치되어 더 이상 카투사로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물론 랜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카투사로 와보시면 절반 이상의 스카이 혹은 해외파 등 굉장한 고학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 중에서도 유급자 그리고 심지어 원복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지만 혼나거나 얼차려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KTA에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고생한다면 몸이 고생하지 않게 됩니다. KTA에서의 부사관은 대부분 Sergeant로 통용됩니다. Sir이라고 부르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Sir은 장교에만 해당되는 호칭으로 절대로 혼동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더불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일반 육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지만 이곳에선 다릅니다. 흔히 KTA 첫 주차 훈련병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Sorry Sergeant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로라도 이 멘트를 외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심한 얼차려를 받게 되는데요.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멘트를 치셔야 됩니다. No excuse Sergeant.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은 이 멘트를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다음 내용을 어길 시에는 여러분이 유급되거나 심하게는 원복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TA 조교들이 주의사항들을 먼저 알려주게 되는데 이를 여러분이 만약에 어길 시에 Spot Report라는 경고지를 받게 됩니다. Spot Report를 3개 이상 받으면 유급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기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KTA에 도착하게 되면 각자 캐머백이라고 불리는 물통 배낭을 지급받게 됩니다. 미군은 수분 섭취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상시로 이 캐머백을 검사했을 때 물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스파 리포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두 번째, 공지된 시간까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은 항상 10분 전까지 공지된 장소까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를 10-minute prior rule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여러분이 얼차려 혹은 혼나는 데에서 그치겠지만 만약에 정시까지도 제 위치에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스파 리포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식사하게 되는 곳은 DFAC이라고 불리는 뷔페식 식당인데요. 아무래도 뷔페이다 보니 스스로 메뉴를 담게 됩니다. 하지만 배급량은 각자 한 스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스쿱 이상을 담거나 혹은 한 스쿱을 담았더라도 2스쿱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심받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파 리포트를 억울하겠지만 부여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는 전우조, 배틀버디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훈련병은 어디를 이동하건 간에 2명의 전우조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실례로 예전에 단독으로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고립된 적이 있는데 한 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된 전 중대원이 얼차려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 배틀버디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여러분이 이 주의사항을 모두 지키더라도 시험 과목 중에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 난다면 유급 확정입니다. 그치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만일에 한 과목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니 99.9%는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경고 없이 한 번에 유급되기도 하는데요. 성군기 위반, 술이나 담배 같은 금지 품목을 소지한 경우는 당연히 경고 없이 유급이고요. 실제 사례로 여친과 헤어지고 화풀이 도중에 벽을 부숴서 유급된 경우도 있었으니 모두의 기준에서 선을 넘는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의사항을 위주로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미군식 체력 검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도움되는 운동들을 제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KTA에서 모두 Army Combat Fitness Test, ACFT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국 육군에서 시행하는 체력 검사와 가장 큰 차이점부터 설명하자면 한국군 체력 검정은 3가지 종목으로 맨몸 운동 능력과 폐활량을 위주로 단련하면 되는 반면 ACFT는 6가지 종목으로 근력, 순발력, 폐활량, 지구력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고강도 체력 시험입니다. 네, 각 종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3 repetition maximum deadlift, 말 그대로 하나의 중량을 선택해서 데드리프트를 3번 들어올리면 됩니다. 당연히 더 무겁게 들어올릴수록 점수는 더 높고요. 다만 일반적인 데드리프트가 아닌 헥스바인데 이 헥스바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보다 스쿼트와 더 비슷한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기준치를 넘기려면 60kg 남짓만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심한 저체중으로 기준치 중량을 들어 올리기 버거워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런 분들은 체중을 올리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Standing Power Throw, 기수별로 이 종목에서 탈락자가 서너 명 발생합니다. 10파운드, 약 4.5kg 공을 뒤로 던져서 일정 거리 이상을 던져야 하는 종목입니다. 최저 기준으로 대략 6m를 던지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던지는 폼이 다르기도 하고 서로의 조언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A에서 연습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기도 하고 심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KTA 안에서 만연히 통하는 말은 팔이 길거나 키가 크면 충분히 잘 던지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키가 큰 편인데 11m 이상을 던져서 90점대 중반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Hand Release Push-Up Arm Extension. 네, 앞선 종목들은 체중이 높으면 대부분 통과하지만 이 종목은 반대로 심한 과체중인 경우에는 떨어지기 쉬운 종목입니다. 논산에서와 달리 이 푸시업은 완전한 가동 범위를 강조합니다. 시작 신호가 들리기 전에는 완전히 엎드려 있다가 신호가 들리면 일반적인 푸시업 1회 이후 아예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팔을 양쪽으로 끝까지 벌렸다가 오므리고, 이게 1회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푸시업 중 엎드려 자세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감독관이 경고하거나 심한 경우 실격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2분 내에 최소 10개를 하셔야 되며 생각보다 일반 푸시업보다 체력 소모가 심해서 비만인 훈련병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Sprint Drag Carry, 네 번째 종목으로 Sprint Drag Carry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 종목 통틀어서 가장 고강도 종목입니다. 25m 거리에 꽃갈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은 이 사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뛰게 됩니다. 일단 똑같이 엎드린 자세에서 출발 신호에 맞춰 출발합니다. 처음은 스프린트입니다. 전력 질주로 달려서 꽃갈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90파운드 원판이 묶인 끌 것이 있을 텐데 이를 끌고 꽃갈을 찍고 그대로 다시 끌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옆으로만 뛰어서 꽃갈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40파운드 캐틀벨을 양손에 쥐고 똑같이 꽃갈을 향해 달려갔다가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했던 것처럼 스프린트로 찍고 돌아오시면 여기까지 2분 30초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훈련병들이 이 종목이 끝난 직후 화장실로 달려가서 무진장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단순합니다. 플랭크 1분 30초 이상 플랭크를 하시면 되고 2마일 런 2마일을 3.2km를 22분 안에 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쉽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기준들은 전부 최소 점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6종목을 모두 최소 점수 언저리로 받으시게 되면 300점대 후반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자대 배치를 받으시게 되면 선임들이 여러분을 어디 아픈 사람 취급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전투병이었고 530점을 받았는데요. 전투병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평균 정도 언저리고 580점, 심지어 590점대에 육박하는 점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ACFT 점수가 조기 진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ACFT는 예외 없이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진행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주의사항을 다루기도 했고 너무 많은 내용을 조심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누군가는 KTA가 정말 편하고 좋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차가 있는 거기도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기억하세요. 훈련소 2달만 견디시면 파라다이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무사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